7월 3일 JBC 뉴스 시작합니다. 우리 공화당뿐만 아니라 자유파 국민들이 그토록 바라던 우리 공화당 전당대회가요 마침내 하루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앞으로. 내일 많은 분들 올라온다고 또 저한테도 일산 킨텍스 오시냐 물어보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 내일 갑니다. 내일 가는데요. 내일 가는데 저는 이제 이 취재를 하러 갑니다. 취재. 취조하는 게 아니고 취재 갑니다. 가서 뭐 걸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앉아가지고 이래 있는 시간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이 전당대회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또 전당대 이모저모가 뭔지 아주 그 폭넓은 취재를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앞에 선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요. 뭐 제 잡고 괜히 뭐 커피 한잔 하세요. 아니면 이쪽으로 와세요. 뭐 이거 드세요 하지 마세요. 저 일할 때는 뭐도 안 먹습니다. 끝나고 나서 뭐 저녁을 여러분들이 초대해 주면 저녁 먹으러 가고 아니면 뭐 끝나면 다시 이제 서울로 와가지고 오늘 전당대회에 있었던 그 이런 이모저모 얘기들을요 마무리하는 방송을 해야 되겠죠. 또 뭐 이 초대해가지고 저녁에 가면 또 술 한잔 마시고 이러면 또 일을 못 하니까요. 가급적이면 일 끝나면 바로 사무실로 와가지고 전당대 관련해가지고 뭐 조은진 대표 어떤 인사말을 했고 앞으로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는 우리 공화당이 정말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아니면 이제 마느냐 이 걸림돌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 보셨죠, 여러분? 제목 무시무시하죠. 제목이 뭐냐면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는 자는 우리 공화당 전당대회에 오지 마세요. 깜빵 갈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 공화당 전당대회에 오지 마세요. 탄핵무효와 무죄 석방을 줄기차게 목이 터져라. 진짜 목이 터져라. 외치고 않을 분들은요. 전당대회 오지 마세요. 문재인 퇴진이 아닌 문재인이 끌어내려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전당대회 오지 마세요. 단순히 와서 거기서 앉아서 구경만 할 분들은요. 오지 마세요.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결기, 각오가 서지 않으면요. 내일 오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전부 다 오지 말아야 될 분들이. 그잖아요. 아닙니까? 위장 우파들 오지 마세요. 또 이중 기회주의 우파들 나타나지 마세요. 신성한 대한민국의 애국의 재단이 흘러다니는 그 전당대회에 위장, 기회주의 또 이 음모를 품고 있는 자들이 오면요. 그건 재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이 대한민국 역사를 새로 세우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정말 이 순혈주의자들, 진실과 자유, 정의를 외칠 수 있는 그 자격만이 우리 공화당 전당대회에 올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나머지 사람들 안 오면 올 사람이 없다고요? 안 와도 됩니다. 여러분들 나 두 사람 가도 됩니다. 뭐 조은진 대표도 있고요. 세 사람 또 당원들 열심히 하는 분들 정말 좋은 분들 많으니 그분들 오면 됩니다. 뭐 그분들 오면 되지. 뭐 다른 분들 오면 뭐합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한번 대한민국을 바꾸어 보는 그 신성한 자리에는요. 아주 이상한 놈들이 오면요. 재수 없습니다. 재수 없으면요. 우리 공화당 심리도 못 가가지고 발병 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 내일
깜빵 갈 각오가 서지 않으면 안 가야 된다고요? 그럴 거 아닙니까? 아이고 어머니 내 오늘 JBC 뉴스라는 방송 보니까 깜빵 갈 각오가 돼 있지 않는 분들은 내일 어머니 전당대 우리 공화당 가지 말라는 방송을 하는 것 같은데 어머니 가지 마세요. 어머니 깜빵 보내면 아버지 아이고 오늘 JBC 뉴스 보니까 죽을 각오가 안 돼 있으면 오지 말았는데 이 무슨 방송이 그따위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식들이 말기고 아비하고 어미는 그냥 와가지고 내 이놈 이 목숨 바쳤어. 대한민국 자유와 민주주의 재단에 바치리라. 그런데 자식들 말기고 아들 말기고 손주 할아버지 말기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만큼 그런 결기가 있는 분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죽을 각오가 돼 전당대회 끝나가지고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왔더니 JBC 뉴스가 말이야. 이게 전당대 하는데 깜빵될 각오가 돼 있지 않는 사람들 전당대 오지 말아가지고 전당대 망쳤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항의하면 골치 아픕니다. 제가 머리 아픕니다. 어제 이 김무성이가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배신자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자의 기사를 적고 또 거기에 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반응은요 분노. 그러면서도 분노하면서도 뭐냐면요. 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 이 법원에 출두하는 사진을 올렸는데요. 일부 많은 분들 아니지만요. 왜 이런 사진을 씁니까? 왜 따지더라고요. 왜 그런 사진 쓰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충격을 좀 주려고. 무슨 충격을 주냐면 이 김무성이라는 자가 지금 대통령이 이 사람 저는요. 이 등 뒤에서 칼을 꽂는 자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홍준표를 다 좋아했다가 홍준표가 마지막 박근혜 대통령 1심 선고를 앞두고 바로 등 뒤에서 칼을 꽂았습니다. 출당 조치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준표는 안 좋아합니다. 좋다 안 좋다 이 귀호품이 아니지만요.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대통령이 지금 현재 저렇게 고통을 받고 또 작년 9월 16일 날 17일 날 수술을 받으시고 또 통원 치료 받으시고 지금 1191일째 임신 간격이 돼 있는 이 마당에 과연 김무성이가 진짜 박근혜가 배신자니 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을 박근혜 좋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닌 박 전 대통령이 아닌 박근혜라는 표기를 호칭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지 저는 그런 사실들을 똑바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저렇게 탄압당하는 모습의 사진을 썼어요. 그러면 거기서 진짜 배신자다 이러는데 그 사진을 대통령에 대한 사진을 웃고 있는 사진을 써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흠집을 잡을 거 잡으세요. 그 시간이 있으면요 그런 인터뷰를 하고 그를 사안을 만들었던 김무성 욕하세요. 제 욕하지 마세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저도 사실 그런 것들을 기사를 적는 것도요 곤혹스럽습니다. 제 손으로 예전에 제 손으로 저하고 친하게 지냈던 분이 그 다음날 이틀 뒤에 돌아가셨어요. 제 손으로 부검 기사를 적는 게요 고통스럽습니다. 예? 제가 죽은 것도 아니고 제가 없는 얘기를 그런 게 아니고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든 싫든 간에 그런 사실을 알려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를 좀 그렇게 괴롭히지 마세요. 어떻다. 대통령을 흠집을 내니 어떠니. 예? 여러분들 수요와 공급에 이렇게 다 맞춥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좋은 사진을 주시든지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에 있는데 하나 얼굴 있는 사진을 주시든지 김무성이는 지금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데 대통령 하나 있는 얼굴을 씁니까? 뭐를 좀 알고 시부리든지 하세요 좀요. 예? 타다. 저는 지금 해를 가리키는데 예? 왜 여러분들 달빛을 보고 그냥 짓습니까? 예? 아직까지도 내가 볼 때는 멀었어요. 이런저런 거 하나가 티끌 잡고 이러면요. 예? 참 답답해서 제가 전당대회가 이제 하루 앞으로 왔는데 아까 뭐랬습니까?
죽을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또 이 깜빵될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탄핵 무효를 외칠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요, 박 대통령 무죄 석방을 해야 될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문재인 퇴진안이 끌어낼 각오가 돼 있지 않는 분들, 자유 대한민국 시장 경제를 목숨 걸고 지킬 각오가 돼 있지 않는 분들 또 있습니까? 또 있잖아요.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키고자 하는 결기가 돼 있는 분들 또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명 정신, 그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주의 정신, 이 정신 개성 발전시킬 각오가 돼 있지 않는 분들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희망과 또 자유의 기쁨을 줄 각오가 돼 있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오지 마세요. 또 있잖아요. 위장, 기회주의, 우파, 자처하는 자들, 특히 태극기 들었던 자들 중에서요, 그런 자들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도 오지 말았어요. 그런 자들 옆에 있으면 여러분 안될 게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분탕가, 또 흑색 선전을 하고요, 음해하는 자들도 오지 마세요. 순혈주의자들만 내일 모일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진정코 내일 대한민국 2020년 7월 4일 날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 모인 분들은 아마도 자유 대한민국의 진짜 얼굴, 그동안 지난 4년 동안 숱하게 많은 보수 우파 자치했던 자들 다 봤지만요, 그 마지막 걸리고 마지막 엑기스가 내일 일산 킨텍스로 올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진짜 대한민국의 JBC 뉴스가 보정하는 진짜 순혈 애국주의자, 자유 대한민국의 그 얼굴, 그 표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 이 전당대회에 와서 사진 하나하나는요, 대한민국의 역사의 자유의 첫 발길을 다시 순혈주의 분들이 모여있는 그 사진이라고 봅니다. 그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 관련해 가지고는요, 내일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제가 할 게 있습니까? 부각시켜주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순수한 것들, 그 자유에 대한 열정들, 진실에 대한 그 어떤 그 발걸음들, 또 정의를 지키겠다라는 그 위대한 그 모습들을 제가 찍고 담는 것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 역할만 충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는 영상은요, 우리 공화당 지난 총선의 홍보 영상인데요, 그 영상 자체가 아마 저를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더 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렇게 싸워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싸울 것입니다. 비겁하고 용기 없고 우리와 싸우지 못하는 그러한 정당, 그러한 정치인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죽음을 각오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구출할 유일한 정당, 바로 기호 7번 우리 공화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외쳤던 우리들이 이제는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구출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렇게 싸워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싸울 것입니다. 비겁하고 용기 없고 우리와 싸우지 못하는 그러한 정당, 그러한 정치인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죽음을 각오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구출할 유일한 정당, 바로 기호 7번 우리 공화당입니다. 맞죠? 불의와
맞서지 못하는 분들도 내일 오면 안 되고요. 또 올지 않을 분들 많아요. 내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과연 그 자리에 참여해야 될 자리인가? 이 애국의 재단들, 순혈주의들이 모여 있는 데는요, 이 잡탕들, 이 파리들, 장사꾼들이 오면요, 그 자체가 망가집니다. 뭐냐, 부정탑니다. 우리가 이제 이 네팔, 히말라야에서 죄를 지내는 분들, 전 세계적으로 인도네시아, 또 필리핀, 또 남미, 페루 이런데 이 재단에 죄를 지내는 분들은요, 정말 순술주의자다. 그래서 이 조금이라도 부정과 잡음이 타면 신이 노여워한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 참사하는 사람들을 아주 제한을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전당대 누구나 갈 수 있는 전당대 아닙니다. 또 본인들 생각하세요. 내가 그런 순혈주의 없는데 내가 갔다가 괜히 집에 돌아가다가요, 내일 저녁부터 비가 온답니다. 저녁부터, 늦은 저녁부터. 괜히 집에 가다가요, 번개치면요, 불안합니다. 내가 지난 4년 동안 정말 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그 어떤 자유 대한민국의 전사로서의 길을 걸어왔던 분들. 저는 내일 빨리 그분들 만나보고 싶어요. 그분들의 얼굴이 보고 싶습니다. 변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오직 한 길로 오셨던 분들. 지금 김무성이는 그런 분들을 거구라고 봅니다. 나는 그런 거구들을 더 보고 싶습니다. 김무성이는 그런 분들을 박근혜 프레임에 빠진 분들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프레임에 빠진 분들을 더 만나고 싶습니다. 김무성은 그런 분들을요, 파리라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파리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박근혜 파리했던 분들, 그분들을 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이 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워싱턴 애국동지에서도요, 저한테 우리 공화당 전당대 워싱턴에 있는 많은 애국동지들이 참여할 수 없지만 전당대 축하한다. 그리고 이 마음 많은 지금 이 모든 우리 워싱턴, 미국 또 LA, 텍사스, 시카고, 다 샌프란시스코 거기에 있는 그런 분들이 전부 이 마음 많은 다 내일 일산 킨텍스에 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산 킨텍스 12시부터 본격 시작하는데 12시 아마 그 시작한 시간이 미국 시간으로는 저녁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 오후 2시, 미국 시간으로는 현지 시간으로 오후 10시입니다. 밤 10시경입니다. 뭐 각 주마다 약간 틀리겠지만요. 저녁이기 때문에 아마 저녁에 이제 내일 우리 교민들도 잠을 못 잘 겁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순수한 애국자들의 얼굴들이 어떤 모습인가 그 보기 위해서 아마 밤잠을 설치면서 그분들을 보려고 하고 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 미국에 아주 우리 공화당이라면 자다가 벌떡 일라고, 우리 공화당이라면 자다가 눈물을 흘리고 박근혜 대통령 생각하면서 늘 다리 아프고 힘겹게 살고 있는 우리 공화당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분.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는데 그분도 굉장히 순혈 애국주의자입니다. 그분도 이제 내일 우리 공화당 전당대회가 무사히 잘 끝나고 전당대회가 끝나면 본인이 이 코로나가 지금 해결 문제가 이제 좀 이래 잠잠해지면 한국으로 와가지고 전당대회는 이 떡이 이제 잔치기 때문에 떡이 필요한데 떡이라도 좀 자기가 지금 못하지만 그때 와서 떡도 대접해드리고 싶고 많은 한국의 자유우파 동지들 손을 잡아주고 특히 우리 공화당 당원들 분들한테도 자기가 미국에서 그 못되었던 그런 것들을 다 해주고 싶다 하고 또 미국의 테네시 또 그 옆에 있는 켄터키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켄터키주에 있는 애국동지에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축하하더라고요. 또 제 개인적으로도 일본에서도 우리 공화당 전당대 축하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보내오고 우리 또 독일에 있는 우리 양봉자 전 독일 교민 회장님이시죠. 그분도
이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다. 왜? 우리 공화당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공화당에 내일 전당대회 오시는 분들의 그런 모습 인면 자체는 대한민국 자유의 발자취이기 때문에 지금 이 대한민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교민들은 내일 전당대회를 빠짐없이 다 시청하고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전당대회에 축하 메시지를 보낸다라는 그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전체가 다 지금 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조원진 대표 불의에 맞서는 또 정의에 맞서는 자유를 지키는 그런 분들이 내일 오셔가지고 그 전당대회를 보다 더 멋지게 하길 바랍니다. 이 전당대회 앞서가지고요. 어제 부산에서 이제 저한테 사진이 한 장 왔어요. 부산하면 뭐 저기 기수 장기수가 부산에서 매일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부산시당 사무실이 원래 어디 있었냐면요. 부산에 가면 이제 서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서면 앉으면 서면 앉으면이고 또 서면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서면은 또 그 시내입니다. 시내. 그런데 부산시당 시내에 있는데 옛날에 그 어떤 사무실 뭐 이런 데 안에 들어가면 뭐 빛도 안 들어오고요. 밖에도 볼 수 없고 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부산시당이 거기서 지난 뭐 3년 동안 확실하게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부산시당 사무실이 옮겼는데 어제 이제 부산시당 사무실 충무동으로 이전했다라는 그 사진을요 보냈는데 저 중에서 한 명이 이제 마카오 김씨라고 있습니다. 마카오 김씨가 있는데 부전동이었습니까? 기수 장기수요. 부전동이나 서면이나 뭐 그거 아닙니까? 마카오 김씨가 한 명 있는데 마카오 김씨가 보내온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부산 사무실 이전 그 부산 사무실 이전했는데요. 정식으로 오픈식 할 때는 저도 한번 내려가 가지고요. 충무동 로타리 있습니까? 이야, 충무동 로타리로 이사를 했으면 돈 많이 벌었네. 돈이 많이 집사 많이 비쌀 건데. 어쨌든 이 부산 사무실 충무동 로타리로 이전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부산 기수 장기수님, 뭐 이 사무실 이전하는 게요 쉬운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걸 탁 싣고 다시 작업하고 이러는 게 부산시당 충무동 이제 이 당사 시대를 여는데요. 그 충무동이 부산시내 번화가 아닙니까? 번화가고 바로 그 건너면 남포동이요. 그 또 옆으로 가면 강복동이요. 부산에 오시는 분들요. 아마 그 저기 우리 마카오 김선생님께서 거기에 이 간판을 크게 달 거라 합니다. 간판도 크게 달고 그러면 이제 이 24시간 지지 않는 우리 공화당 간판을 거기 달 거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산에서 오시는 분들 혹시 여행 오시다가 목마르다가 지친 분들 거기서 시당 사무실에 가가지고 앉아서 차도 드시고 차 드실 때 그냥 가지 마세요. 차값이 비싸요. 차값이 아마 그 저기 그 서울 올라가는 KTX 비용보다 비쌀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는 이제 부산시당뿐만 아니라 뭐 전국에서 부산을 찾는 분들의 아마 부산의 보금자리, 애국 보금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가서 이제 뭐 부산 가서 여름 휴가 때 뭐 잠잘 데 없으면 그 소파 위에 자면 되잖아요. 소파 위에서 자고 뭐 조원진 대표 뭐 저기 지금 전국 투어 다니면서 예전에 뭐 차에서 주무시고 또 낚시터 그 저기 그 배 위에 올라가지고 주무시는데 뭐 모기도 많고 춥고 예전에 막 5월달에 막 잠도 못 자겠다. 저는 도망왔어요. 뭐 그렇게 자는데 어쨌든 이 휴가비를 전략하시는 분들 부산에 가서 숙박을 하겠다. 숙박비 대신 그 당사에 있는 쇼파를 대신 빌려줄 수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님 그 빌려주죠. 예, 2층인데 너무 좋아요. 이 2층이 너무 선전을 하네요. 근데 이 기수 장기수 집이 바로 그 인근에 있더라고요. 인근에 그 살아요. 인근. 기수 장기수가 그 10분 내로 달려올 수 있는 그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면 바로 막 새벽 2시에 하더라도 기수 장기수한테 전화를 하면 바로 장기수가 가가지고 문을 막 열쇠도 열어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좋은 분위기에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화당이
전체적인 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체제 정비가 돼야 되거든요. 체제 정비가 돼야 되는데, 체제 정비 자체가 이제 뭐 사무실이라든지, 또 우리 공화당이 또 한 달 전에도 여의도 당사에서 영등포 당사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체제 시스템들 정비들 하는 이런 것들, 체제가 어떤 이 사무실도 갖춰져야만 또 사람이 들어오고, 그 사람 속에 있어서 이제 어떤 그 다음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 부산에서도 체제 정비가 뭐 사실상 다 끝나가는 거고, 또 이 서울에서도 이제 이 지금 이 전당대 자체의 정비는요,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전당대 앞두고는 해야 될 일이 지금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100번, 수백 번, 수천만 번 외치도 지금 더 외쳐야 되는 이 대통령의 어떤 무죄 석방 문제라든지 탄핵 무효 문제라든지 문재인 정권 끌어내리는 문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이제 2년도 안 남았습니다. 2년도 안 남은 이 문재인 정권을 지금 이 정권은 이 자신들의 어떤 그 권력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뭐 공수처법뿐만 아니라 온갖 지금 부정부패 감추고, 또 거기서 이제 자유우파 국민들을 탄압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이승만 대통령이 저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이 말들이 저는 가슴속에 더 와닿습니다. 탄압을 받는다 해가지고 도망가버리면 안 됩니다. 탄압은 탄압으로 맞서야 되고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했던 내 일생 조국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다라는 각오에서 임해야 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조원진 대표가 지난번에 이제 그 제가 들었던 간담회 그 내용 중에서요, 우리 공화당 제2기 지도부는 깜빵될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런 각오 없으면 우리 공화당 이 지도부들은 그 자격이 없다라는 정도로 이제 상당한 이 결기와 또 각오를 다져야 된다라는 것들. 그건 결국 뭐냐면요, 그만큼 이제까지 고통의 이 가시발길을 왔다 그러면 지금 이제 고통의 칼날에 서야 된다. 고통의 칼날에 서야 되는 그런 각오가 아마도 전에 이제 문재인 정권이 출마할 때보다 더 힘든 과정에 겪었을 것이다. 그런데 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제는 문병 정권의 실체를 다 봤기 때문에 그다지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는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한 학습적인 것들은 강조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사건이 발생된다 그러면 이 사건이 발생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한 스토리가 다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무장이 돼 있다는 것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뭐 어떤 결기를 다지는 그 시점이 아닌, 우리가 어떤 그 한 목소리를 내면서 한 전선을 통해 가지고 한 전술을 펼치는 그런 작전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기 출발하는 우리 공화당, 지금 이 야당이 이미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야당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야당의 존재감도 없고, 지금 오직 이 대한민국은 지금 문재인 정권을 찬양하는 그 문비어천가들 출신들과 문바들, 또 대깨문들, 또 이 여권, 이 지금 현재 이 슈퍼 여당의 176석을 가지고 자기들이 패를 가지고 마음대로 흔드는 이 나라를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야당은 존재 없습니다. 이미 지금 미래통합당은 대한민국 야당이 아닙니다. 더 이상 예를 들어 미래통합당이 야당이라고 하는 분들, 혹시 저한테 댓글 한번 3개만 남겨주세요. 이유를 3가지 이야기해 주세요. 미래통합당이 보수파 정당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왜 그러는지 3가지만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요, 제가 그 3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공감이 가면 그래, 그럼 미래통합당이 우리나라 보수파 정당이 맞는가 보는데요. 저는 제가 볼 때는 미래통합당은 이 보수파 정당이 아닙니다. 이미 그 정당은요, 이 정당 이쪽 저쪽 다 상실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요, 이쪽 저쪽 한 선택을 할 때 하나를 선택해야지, 이 선택하는 데에서 뭐 중도를 선택하고 뭐 이런 가정의 선택을 해버리면요, 이게 소위 이제 기회주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화당을 이제까지 소위 그 2016년 12월 6일 이후에 우리 공화당, 당시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 그때 새누리당이었네요. 새누리당 그때 이후 16년 12월 9일 이후부터는 저는 이 한국의 보수 정당은 죽었다. 한국의 보수 정당은 죽었다. 그런데 2017년도 8월 30일
한국의 보수 정당이 되살아났습니다. 그 되살아난 정당이 바로 우리 공화당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에 대한 그 가치, 우리 공화당에 대한 어떤 그 강령들, 또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될 방향들, 또 우리 공화당이 그동안 이 대한민국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해왔던 그 업적들, 그 업적 속에서 또 해야 될 많은 희생 정신들, 그것들이 한 가치로 남아있잖아요. 역사라는 것은요, 역사라는 것이 오늘 반짝해가지고 내일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많은 분들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공화당이 2기가 이제 출범하면 잘 될 것인가 못 될 것인가. 물론 민초 정당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민초 정당으로서의 한계들, 민초 정당으로서의 한계들. 우리 어떤 높낮이 수준을 볼 때는요, 위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 미비한 점도 많고 고쳐야 될 점도 많고 하지만요, 모든 게 완벽하게 탄생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를 개선 발전시키는 것. 개선 발전시킨다는 것은 결국은 혁신과 변화인데요. 혁신과 변화도 우리 공화당 자체가 이미 이제는 이 개선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와 시스템들을 갖췄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혁신 발전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저는 그게 바람직한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여러 가지 얘기들, 지금 우리 공화당이 현재 또 원내 진출, 국회의원 한 명 없는 정당에 있어서의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여러 가지 이제 본인 스스로도 또 의문점을 가지고 가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정당입니다. 우리 공화당은요. 제가 이제 한번 그런 민초들, 소위 자유우파 국민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이런 정당을 창당한 사례가 있는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정당은요, 정치인들 중에서 유명 정치인들 몇 명 모이가 뚝딱 해가지고 도깨비 방망이 딱 뚫리면 정당 하나 나와라면 톡담 정당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정당 사라지라면 정당 사라지고, 이런 자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총선 앞두고 그랬지 않습니까? 총선 앞두고도 이제 태극기 우파 좀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나가가지고 정당 하나 차리고, 그 정당의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존재의 가치가 저는 없습니다. 지금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 공화당만 남아 있습니다. 왜 우리 공화당만 남아 있느냐? 우리 공화당 스스로는요, 이거는 자발적으로 만드는 정당입니다. 책임당원이요, 4만 명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요, 책임당원 4만 명?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 책임당원이 한 10,000명쯤 될까라고 생각했거든요. 책임당원이 한 10,000명쯤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책임당원이 4만 명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야, 이 힘이요, 이게요. 이게 뭐냐,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 총선 끝나고 나면요, 이런 군소정당들 같은 경우는 휘청거립니다. 우리가 복싱에 있었어요. 이게 이제 잽을 많이 맞으면 결국 한순간에 가는데, 이거는 총선은 뭐냐면 어퍼컷을 한 대 맞은 거예요. 바로 맞은 거예요. 그러면 정당에서는 일반 정상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당직자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외면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은 사실 뭐 정당 이번 그 총선에서는 뭐 따지고 보면 대패입니다. 대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뭉치자겠다는 그런 당원들의 결기와 열기가, 저는 이것이,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 정치 사회학자들이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저는 이 현상 자체는요, 결국은 우리 공화당이 민초들이 만든 정당이기 때문에, 민초의 힘이라는 것은 뿌리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흔들림이 없는 정당입니다. 이게 뭐 대진 침대 아닙니다. 침대 이름이 아닙니다. 딱 우리 공화당 흔들림이 없어요. 전당에 3만 명에서도 빠져나가는 사람, 당원들도, 진성 당원들도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없고, 오히려 지금 현재 또 우리 공화당에 입당하겠다는 사람들은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언론들은 우리 공화당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느냐면,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 우리 공화당이 정말 체질을 정비하고 4만 명에서 10만 명이 되고 10만 명에서 20만 명 되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10만 양병설을 이야기했습니다. 10만 양병설. 10만 양병설은 무엇이냐면, 우리 공화당 책임당원을 10만 명으로 만들고, 그리고 일반 당원들 해가지고 100만 명, 딱 100만 명만 되면요, 대한민국 바꾸는 거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거요, 무효요. 박근혜 대통령 석방요. 저는 이게 자연스럽게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 공화당은 이에 관련해 가지고 100만 또 10만 양병설, 10만 진성다운 양병 해야 되고요. 그것이 100만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자유를 지키는 정당으로서 저는 제 본 모습을 찾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번에 전당대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계속해서 이제 또 뭐 보궐선거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대통령 선거도 있고 돌았으면 우리가 이 가난한 집에서는요, 돌았으면 제사가 빨리 다가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당도요, 뭐 준비하려고 그러면 벌써 뭐 총선이고, 결국은 그러면 지방선거, 준비하려고 보궐선거고, 막 준비하려면 대선이고, 바쁘게 막 돌아갑니다. 이런 과정에 정당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선거를 통해 가지고 또 유권자들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화당에 있어서의 어떤 전당대회에서 후에 가야 될 길은 말 그대로 이제 그것이 고통의 칼날에 서야 된다는 그건데, 근데 이 고통의 칼날은요, 락입니다.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두 발 뻗고 잠잘 수 있는 분들은 저는 감히 말하지만요, 우리 공화당과 자유우파 국민들이라 봅니다. 그런데 두 발 뻗고 자지 못하는 자들은요, 문뻥 정권 애들입니다. 그들을요, 신이 없다고요? 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다 지켜보고 있어요. 쟤는 뿌린 대로 갑니다. 지금 이 부동산 정책 관련해 가지고 제가 3년 전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제 3년 전에 내가 어떤 이 좌파 정권 들었을 때 이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했을 때는요, 그때 방송을 제가 한 거 보니까 3년 전에 그때 5월 며칠 날 한 것 같습니다. 5월 그때 말일 날 제가 방송한 거던데요. 여러분들 빨리 부동산 사세요. 집 사세요라고 이야기했어요. 집 팔지 말고. 왜? 좌파들이 들었으면 집값 오릅니다. 문재인 정권 지금 집값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하루 사이에 1억씩 떠오르는 그런 개 같은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 서울이 아닌 지방에 사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 이 방송 들으면 열받겠지만요, 저도 열받아요. 예? 저기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주에서 뭐 33평 아파트 팔라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강남 반포에 있는 20평짜리 아파트를 팔 건다고 하다가 바로 30분 뒤에 청주에 있는 그 아파트를 팔겠다고 내놓지 않습니까? 강남 반포에 있는 아파트는 20평 단위가요, 약 20억 이상 나갑니다. 청주 아파트는 얼마 나갑니까? 모르겠습니다. 5억 나가나 모르겠습니다. 5억도 미만이겠죠. 근데 왜 이 친구는 그러면 반포 아파트를 안 팔고 청주를 팔냐? 똘똘한 집 한 채, 강남에 똘똘한 집 한 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앞으로 이 강남은 청정부지수로 오를 수 있다라는 것들. 이 강남 사는 사람들 박탈감 느끼는 거죠. 이 강남 사는 분들요, 앞으로 우리 공화당에 JBC 뉴스에 후원 많이 하세요. 예? 그렇잖아요. 뭐 이거 저거 뭐 다 뺏길 건데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지금 부동산 정책을 잡는다 이래 하지만요, 지금 다세대 주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이 지금 현재 더블당 애들입니다. 지금 더블당 애들과 또 청와대 참모들요. 지금 경실련이 발표했던 내용들 보면 기가 차더구만요. 근데 그뿐이신지 아시겠습니까? 미래통합당은 괜찮을 것 같아요. 미래통합당요. 저는요, 미통당이나 따블당이나 지금 청와대에 있는 뭐 고위층 공직자 이런 놈들 똑같은 놈들이에요. 너 집을 뭐 2채 이상 갖고 있으면 피해를 준다? 그 개뿔 뜯어먹는 소리 그만해라 하십시오. 문재인이 부동산 정책이 주머니 속에 움직이고 있다? 아이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이런 와중에 있어서 윤석열이 지금 막 찍어내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윤석열이가 날아갈 것 같아요. 저는 윤석열이 그만 안 둡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가지고 윤석열이가 여주지청장, 대구고검장으로 전부 자천 발령이 났습니다. 그 뭐냐면 옷 벗고 나가라는 거거든요. 옷 벗고 안 나갔잖아요, 윤석열 씨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장으로 하이락에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 끝나고 나서 서울지검장 됐고, 서울지검장 시켰을 때 정말 이것이 인사다, 이것이 대의다 해가지고 문바들, 대깨문들 얼마나 지지했습니까? 그리고 문재인이가 또 윤석열이 검찰총장 임명할 때 성역 없이 수사해라고 했지 않습니까? 문뻥씨. 입만 열면 뻥입니다. 이런 윤석열을 지금 추미애뿐만 아니라 막 전 법여건이 윤석열 찍어내겠는데, 찍어내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막판 마지막 이것들은요, 이 청와대에 있는 애들 특징들은 뭐냐면, 제가 이제 지켜보면요, 벌써 이제 딱 집권 하반기 들어오면요, 벌써 날기 나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기 나갈 생각하냐면요, 그 기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버티고 있으면요, 또 정권 바뀌면 또 검찰 불려가 조사받고 또 좀 부정부패 연루됩니다. 그래서 초창기 해쳐먹고 기어 나가야만 되는데, 물론 뭐 이 정권 해쳐문지 안 해쳐문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 갈래로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다 튀어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이 과정에 있어서 쟤들은 부정부패를 하려는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는 클라이막스로 올 것 같아요.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돈이 직결되고 돈이 정치를 만듭니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저들이 돈을 어디서 끌어당기겠습니까? 자기들 돈으로 하겠습니까? 저들은 슈킹하는 데 선수입니다. 이 슈킹하는 돈들 어디서 끌어당기겠습니까? 이 다 커넥션을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다 엮여져 있는 카르텔, 그 속에서 있는 건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윤석열이는 그들이 지난 시절 어떤 일들을 했는가를 다 깨뜨리고 앉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을 가장 깨뜨리고 있고 자기들의 약점을 가장 알고 있는 윤석열을 찍어내는 것만이 자기들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키는 거라고 봅니다. 얼마나 약속합니까? 비서실장이라는 자가 강남이 좀 올 것 같으니까 강남에 소위 집은 팔지 않고 청주에 집을 팔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쟤들 자체는 부동산을 규제하는 투기꾼입니다. 총선 때 벌써 한 주택만 갖겠다고 생각했지만요, 민주당 의원이 40명이 다주택자입니다. 뭐 다주택자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지만요. 그럼 이 젊은 세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집을 살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구조로 해가지고 어떻게 집을 삽니까? 개떡 같은 세상, 강남에 반포에 뭐 있는 아파트 20평에 20억대 나가는 이 개떡 같은 세상, 이 개떡 같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평생 직장 생활 해가지고 돈 모으는 것보다요, 아파트 똘똘한 한 채 사가지고 재택하면 그 인생 뻥치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는요, 아파트 하나 잘 사고 노조에 가입해가지고 공부 안 하고 눈치껏 정치껏 하는 것 자체는요, 그게 웃음 신기해 사는 거예요. 좌파들은 절대적으로 부동산을 잡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좌파들 스스로가 이들 스스로가 더욱더 이 투기에 능한 놈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들 자체는 규제하는 투기꾼입니다. 절대적으로 자기들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 규제 자체를 푼다는 것은요,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다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쉽게 하겠습니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거짓말을 하려면 몇백 가지의 사항들을 엮어야 되는데, 이들이 부동산을 투기하기 위해서는요, 아이고 뭐 자기 동생 죽은 할아버지까지 이름 다 올려가지고 뭔가 해놓을 겁니다. 이놈들요. 역대적으로 보면요, 정권이 검찰과 맞서다가 성공한 정권은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은 그만 안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 끝까지 갑니다. 윤석열이 때리면 때릴수록, 요새는 윤석열이 선거대책부본부장에는요, 서른이라는 자가 선거대책부본부장 맡을 것 같아요. 또 물론 뭐 추미애는 윤석열이 선거본부장 이미 맡았더구만요. 거기에 관련된 김종인이 영감은 뭡니까? 김종인이 김종인이 역겨운 뭐 숨겨놓은 애가 있다. 뭐 지금 말할 수 없다. 빙싯 꼴값 들고 자빠지고 앉아 있어요. 아무튼 저는요, 미통당 하는 꼬라지 보면 저 그러잖아요. 미통당은 명분 없이 슬며시 국회 복귀할 것이다. 다음 주에 미통당 국회 복귀합니다. 다음 주 복귀 안 하면 제 손에 장을 치십니다. 복귀 명분도 없으면서요, 괜히 괜히 일치입니다. 괜히 들어가지고 까만 마스크 쓰고 뭐 들고 뭐 괜히 쇼하지 말라고. 네? 쇼에 능한 자들 미통당, 뻥에 능한 자들 문재인 정권. 쇼와 뻥이 만날 때는요, 뭔지 압니까? 사기예요. 기만입니다. 사기 기만. 자, 이런 와중에 이제 우리 공화당 전당대 출범합니다. 우리 공화당 전당대 출범하면서요, 여러분들 앞서 얘기했듯이 죽을 각오와 그리고 싸울 각오, 그리고 깜빵 갈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오지 말라는 거. 특히 또 이 말을 했다고, 아이고 나는 깜빵 가기 싫은데, 나는 죽기 싫은데 안 가야 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얘기 잘 들으세요. 하여튼 잘 들으세요. 그만큼 그는 격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 자기가 정의에 대한 진실을 나는 반드시
싸워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돼 있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내일 우리 공화당 전당대회에 오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내일 보니까 행사도 많습니다. 행사도 많고 끝나는데요. 뭐 저녁에 막걸리 한잔 해로 가라 그러는 분들 뭐 저한테 선착순 문자 오면 어디 가가지고 뭐 전당대회 끝났어 뭐 빨리 뭐 다른데 그 PC방 가가지고 뭐 기사 마감시키고 와가지고 막걸리 한잔 뭐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요? 막걸리도 한잔 하지 말고 그냥 달려와가지고 그냥 JBC 하면서 자, 오늘 우리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조원진 대표가 당대표가 됐습니다. 당대표 수락 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방송할까요? 혼자 킥킥하고 비 맞으면서. 아니면 뭐 우리 분들 순혈 애국주의 분들 만나가지고 막걸리 한잔 하면서 할까? 아무튼 여러분들 초대해 주는 대로 제가 갑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내일 아침에는 제가 9시경에 방송을 하면서 한 번 더 깜빵 갈 각오와 한 번 더 죽을 각오 아닌 분들은 전당대 오지 마라. 그래서 내일 한번 딱 검사 받을 겁니다. 내일 제가 딱 제 눈이 딱 이래 한번 훅 뜨면요, 이 사람 진짜 깜빵 갈 각오인지 아닌지, 이 사람 진짜 위장 우파인지 아니면 이 사람 진짜 가짜고 기회주의 우파인지 내일 다 놉니다. 물론 내일 발열 체크합니다. 발열 체크하면서 이 약간 열 있는 분들 못 녹게 하지만요, 저는 발열 체크가 아닌 저는 제 눈으로 레이저 눈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다 검사할 겁니다. 그래서 그 검사에 통과하십시오. 그리고 연락 주시면요, 제가 저녁에 여러분들 가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